첫 번째 주제는 시장과 기술 중심의 뉴스 사이클로 변동성 AI 재편, 거래와 지정학적 변수들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며 기술 AI 관련 종목 중심의 급락과 불안이 번졌고 투자자들은 AI 기업 밸류에이션 과열 우려로 연쇄적인 매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에서는 반성 SK 하이닉스 폭락으로 코스피가 약 10% 급락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충격이 확산됐고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2% 안팎 하락하고 연준 위원들의 금리 긴축 신호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편 AI 챗봇의 뉴스 활용 확대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뉴스가드는 신뢰 판정을 받은 출처만 인용하고 구독 수익을 출판사와 50배 50으로 나누는 뉴스가드 AI를 내놓았고 류터스 연구는 챗봇을 정기적으로 쓰는 이용자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며 IPO 과열, AI 악용 범죄, 고도화된 취업 사기 등 위험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업들이 AI의 자원 재배분을 가속하고 있다는 소식들입니다. 싱텔은 태국 에너지사 걸프 디벨롭먼트 지분 2.8%를 약 10억 싱가포르 달러에 매각해 약 1.4억 SGD 이익을 실현했고 매각 대금과 연간 자본 지출 가운데 약 12억 SGD를 데이터 센터 GU 주권형 AI 서비스에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인도 핀테크 크레드의 9억 달러 라운드를 주도해 소수 지분을 확보하고 창업자 쿠날 샤를 왓츠앱 글로벌 리더십에 합류시키는 한편 카메라 스피커 음성 AI 기능을 탑재한 299달러짜리 저가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픈소스 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와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통한 엔비디아 GB300 칩 접근권 계약을 체결해 2026년 7월부터 월 1억 5천만 달러 수준을 지불받는 장기 컴퓨트 계약을 맺는 등 통신사,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들이 각자 방식으로 AI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예외 조치와 유가 하락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약 60일간 유효한 일반 허가 횟수를 발표해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정제 제품의 달러 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이로 인해 해상 재고 일부가 해소되며 단기간에 이란이 수십억 달러대의 추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독립정제업체들이 주요 구매자로 꼽히며 달러 결제가 허용되면 매입이 재개될 여지가 크지만 많은 정제사들이 8월까지 물량이 확보돼 즉시 대규모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 조치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가 맞물려 WTI는 약 73달러, 브렌트는 약 77달러로 하락해 WTI가 3월 이후 처음으로 79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나 항로 보험 안전 이슈 등으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스페이스X 주가 급락과 사업적 양면성입니다. 스페이스X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 약 23% 하락했고 단일 거래일에는 약 16% 급락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수익이 소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최소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무담보채 발행 계획을 공시하자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보도에 따르면 막대한 현금 보유 약 1,008억 달러로 보도와 동시에 대규모 캐펙스 순손실 등으로 재무 부담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리플렉션 AI 등과의 월별 대형 컴퓨터 계약과 구글과의 용량 계약 등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를 외부에 상업 제공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어 주가 약세와 사업 진전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금융 스트레스와 자금 흐름입니다. 아폴로의 소매 대상 사모대출 펀드인 아폴로 뎁트 솔루션즈는 2분기 환매 요청이 약 16.8%로 급증하자 환매를 주당 5%로 제한했고 유사 구조의 준유동 사모대출 펀드들에서도 블랙스톤의 BCRD 등 환매 제한이 잇따르며 업계 전반의 유동성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서비스 중심의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를 우려하며 주시 중이고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는 7월 14일 의회에 첫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상위 20% 가계가 전체 소비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등 K자형 회복이 확고하며 고소득층 의존 심화가 거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규제 안전, 법적 조사 확대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교외에서 테슬라 모델 3가 주택으로 돌진해
76세 여성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NHTSA가 특별 충돌 조사를 개시했으며 운전자가 부분 자동주행 기능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메타가 청소년을 붙잡아두는 설계 관행으로 DS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청소년 피해 관련 소송과 규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타타 일렉트로닉스 관련 사이버 사고로 애플 테슬라 관련으로 보이는 다량의 설계 문서가 다크웹에 공개됐다는 보고가 나와 공급망 보안과 기밀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정치와 미디어를 둘러싼 긴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링컨 기념관 반사 연못 보수비 관련 ABC 보도를 문제 삼아 소송을 예고했고, ABC는 반사 연못 재도색비가 1,465만 달러를 넘고 나노버블 시스템 설치비 등을 포함하면 총 비용이 1,6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보도해 공방을 촉발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이 이끄는 FCC는 ABC 디즈니의 일부 지역 방송국에 대해 조기 허가갱신을 요구하고 The View의 동등시간 규정 위반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며 갈등을 고조시켰고, 디즈니 ABC는 시청자들에게 FCC에 항의하도록 독려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정치 언론 간 충돌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상으로 각 주제별 핵심 내용들을 차례대로 전해드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각 주제별로 더 길게 읽기 좋은 버전으로 조정해드리겠습니다.